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2월 2일입니다. 제가 목 상태가 약간 좋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고요. 일단 태양광 발전 사업에 많은 부분들이 조금 변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금 혼란스럽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책적으로 돌아가는 문제들, 그리고 정책적으로 변동이 되는 일들이 기존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제대로 미치는 거지, 사실 지금 들어오는 신규 사업자들에게 그다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분들께서 고민하셔야 될 건, 나한테 적용되는 법이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를 고민하셔야지, 이전 사업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바뀌는 정책들이 나랑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분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랑 굳이 상관이 없는 것들까지 굳이 나와 연관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자가 지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S&P 상한가 규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사실 고민하기가 이릅니다. 그런 것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후에 장기거래 계약 시장이, 지금이 12월 2일인데 올해 하반기 시장이 개설이 안 됐다 보니까 나오더라도 무작정 200원 이상 S&P를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미니멈 기준으로 얼마 정도 팔 수 있느냐, 내가 150원은 판매를 할 수 있느냐 라는 기준으로 계산을 하셔서 그래도 들어올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지, 지금 200원 이상 받을 수 있다, 230원 이상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무턱대고 믿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태양광 발전 사업 분야에 있으면서 크고 작은 분양 회사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몇 개를 회사에서 개발한 것들을 부득이하게 판매를 하는 회사들은 있었지만, 사실 분양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을 제가 5년 이상 지켜보면서 정말 그 업체들이 성실하게 업무를 이수하고 계약 관계를 이행해 가는 것들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몇 년 안에 문제가 생겨서 빠그러지는 경우들도 정말 많이 봤고, 그렇게 됐을 때 책임 소재가 누가 되느냐에 따른 문제가 항상 불거져 왔습니다. 당연히 사업가로서 여러 가지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건 잘 알겠지만, 자기의 말을 지켜가면서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업체가 어딘가 라는 것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도 투자를 하는 사업자다 보니 자기가 의사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판매가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저의 고객님들은 지금 상한가 규제 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큰 충격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거의 다 드려놨었거든요. 그래서 2, 3년 안에 들어오신 사업자들, 아니면 매매를 하신 사업자들도 저한테 언제나 얘기를 하시는 게, 내가 얘기했던 것보다는 나은 수익성을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발전소 매매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데, 사고 싶은 사람들은 무조건 저에게만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 거죠. 다만 판매자들은 가급적이면 저를 피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발전소를 너무 꼼꼼하게 보고 이것에 대해서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체킹을 해 나가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저에게 장점이 되는지 단점이 되는지 장기적으로 보면 장점이 될 거야 라고 주변에서 좋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분들도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번 주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발전사 SMP 상한가 규제 때문에 발전사의 매출은 급감을 했다, 상한가에 대해서 소송을 할 거다, 이게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해서 데모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한가 규제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상한가 고시가 됐고, 일부 개정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또 보시면 관련돼서 법을 바꿨어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소규모라는 건 100kW 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00kW 미만의 발전 전력에 대한 거래 지침 일부 개정안이 나와서, 우리가 정책을 이렇게 펼 건데 마음에 안 들면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계획대로 그냥 나가겠다는 거죠. 이 사업안에 가장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2022년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2015년 이후에 준공된 사업자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화물 파업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화물 파업을 하고 있는데 업무 개시 명령을 했어요. 여러 가지 논점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맞다 틀리다라고 평가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이 돈이 안 돼서 파업을 한다는데 업무 개시 명령을 했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화물 연대의 파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문제가 훨씬 더 큽니다. 이거는 돈이 안 돼도 장사를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전에 손해봤던 것들은 깡그리 무시를 하고 코로나 시기 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기 때 우리가 장사가 안 됐다, 손님이 없었다,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다, 이건 무시가 된 상태로 지금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때의 피해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그 길을 막아버린 거죠. 업무를 장사를 해라가 아니라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을 막아놓은 거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크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직전 10년을 기준으로 상한가에 대한 금액들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그냥 끼워 맞추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2022년이에요. 그럼 2013년 기준으로 2012년 기준으로 10년을 놓고 보고 상한가를 계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1년 한시적으로 적용을 한다 그랬는데 내년에 또 다른 법령들 규제들은 계속 바뀌면 되니까요. 만들어가면서 규제 시행을 할 것 같은데 2012년에 평균가가 160원이었습니다. 2012년이 피크를 찍었을 때죠. S&P가. 그런 다음에 계속 떨어졌어요. 지금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의 우리가 상한가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내년부터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평균가 기준으로 잡아내더라도 내년부터 금액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기대 수익률에 대한 포지션은 점점 작아지는 수치로 계산이 되었다는 얘기죠. 왜 그럼 그걸 5년으로 안 했냐, 3년으로 안 했냐, 120%로 안 했냐, 150%로 안 했냐, 이 얘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아예 정답을 정해놓고 그 정답에 맞는 수식을 만들어 놓은 거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화물 연대 파업보다 더욱더 비합리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데 사실 태양광 사업자들은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크게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지를 못했죠. 각자의 이익관계가 틀리니까. 사업자들은 사업자들의 이익관계가 있지만 사실 신규 사업을 개설하지 않는다면 대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자들이 과연 중소규모 신규 사업자들까지 작은 사업자들까지 사업자들의 피해까지 보전을 해줄 것이냐. 지금 제일 많이 오는 얘기가 그런 거죠. 왜 우리가 갈라치기라고 얘기를 하냐. 100km 미만의 사업자들을 제외를 해놨다 보니까 그 이상의 사업자들 200km 이상의 사업자들에 대한 반발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200km가 지금 피해가 제일 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km, 160km, 140km 했던 사업자들은 죽어나란 얘기인데 100km를 공사하는 것보다 200km를 공사하는 게 킬로와트당 단가가 절대로 싸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용량이 올라감에 따라서 문제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저압반을 넣는다든가 예전엔 소비전반이 다 들어갔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쪼개기 발전소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이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도 더더욱 쪼개기 발전소들이 극성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1메가짜리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효율이 더 좋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kg짜리 10개로 쪼개서 발전소를 준공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의 정책은 그러니까 저는 나라의 일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편법들을 자꾸 찾아가도록 만들어 놓는 게 아니냐. 그래 놓고 그 길을 지키고 있다가 넌 잘못됐으니까 와서 두드려야 돼 라고 맨날 두드려 패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 좋아요. 정책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저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게 합리적인 부분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전 적자의 탓이 태양광 사업자입니까? 왜 태양광 사업자의 상한가 규제를 함으로써 에너지의 수요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분산형 전원이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걸 정책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그 부분은 외면하고 정책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왜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2018년, 19년 S&P가 바닥을 쳤을 때 손해봤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전을 받지 못했으면서 19년도에 90원, 94원, 81원, 76원, 이때 6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60원대까지. 그러면 그때 사업자들은 사실 투자비를 보전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금액이 나아질 때까지 버텨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그때 손해를 보전하려고 했더니 이런 상한가 규제를 했다. 그럼 일부의 피해는 우리는 무시하고 가도 되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의 정책 입안자들의 이야기는 눈 가리고 귀 닫고 그냥 내 뜻대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업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게 왜 한전의 적자가 우리의 탓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전이 적자더라도 민간 기업의 적자를 왜 더 많은 민간 기업들의 피해를 당연시하면서 보전을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죠. 제가 지지난 영상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 입안자들의 목적이 명확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타협하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런 정책이 유지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100km 미만에 대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이걸 안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할 때, 누가 그걸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왜 우리의 의견은 반영이 될 수 없는 것인가? 왜 우리의 의견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책 입안자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었고, 그것조차도 딱 정해진 수치 안에 그냥 금액들을 가둬놔야 했다 라는 것들에 대한 불만, 그냥 언발의 오줌내기죠. 임시방편이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게 아주 합리적이라는 것처럼,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개선해야 될 전력정책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략적으로 태양광 사업자를 두드려 패면서, 아니면 소규모 사업자들, 소규모라고 말씀드리는 건 100km 미만 뿐만이 아니라 1메가 미만의 사업자들을 두드려 가면서, 아니면 갈라치기를 하면서 싸움을 이끌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개선될 수 있고, 태양광 사업에도 이쪽 분야의 이야기들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된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야기들을 꾸준히 해나가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조금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모든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 신규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다. 미니멈 기준으로 수익성이 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무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비를 최소로 낮춰서 사업성을 극대화하면 되니까요. 그 이상의 수익률을 플러스 알파지,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사업을 준비해 가는지는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간단하게 영상 준비했고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태양광 사업 분야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